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타운 한복판에서 교차로 등을 점령하고 불법 레이싱과 불법 차량 묘기가 자주 벌어져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돈을 받는 환치기 사기가 발생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포트랜드 지역에서 어제 저녁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과 용의자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인근 주민들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리 지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대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접촉 후에 총격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임시의장이었던 커렌 프라이스가 임시 시의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오늘 새 임시의장이 선출됩니다. 글렌델 교육부가 오늘 다시 이사회를 갖습니다. 성소수자 규정 등을 놓고 오늘도 교육부 앞에서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치안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현재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본다면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장관이 미중 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 강화와 양국이 공유한 다국적 도전과제 등에서 당초 방송 목표를 모두 실행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6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FBI가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미적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인당 25만 달러씩 내고 110년 전 바닷속에 잠겨있는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던 잠수정이 심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등 5명이 탑승하고 있고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한국 정부가 5,300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뒀지만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은 또 실패했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지키면서 모두 158주간 세계 1위 최장 기간의 타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인지 뭐 날씨 때문인지 요새 주변에 콜록콜록 목감기 걸리신 분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이대로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낫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재선 캠페인 기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영향과 싸우기 위한 6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을 공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지만 재선 출마에 중요한 캘리포니아에서 기금 모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목적은 기후변화와 싸우겠다. 그러면서 연방기금 6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게 일단 방문 목적이지만 많은 시간을 기금 모금에 할애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해양대기청이 진행할 5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기후회복지역 도전 프로젝트와 전력망 현대화 및 기후보건력 향상을 위해 20억 달러의 에너지부 기금, 백악관 최초의 기후보건력 서밋 이와 관련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오늘 재선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주 LA와 북가주를 방문해 기금 모금에 나선 바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3억 560만 달러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전국 주 가운데 최고 액수며 바이든 대통령 선거 기금 모금액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액수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은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이번 기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임기 안에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NN의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한 캐런 베스 시장은 2026년까지 홈리스 문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취임 후 첫 번째 행보로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스 시장은 여러 차례 조치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14,000여 명의 홈리스를 거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LA시의 홈리스 숫자는 6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베스 시장은 14,000여 명의 홈리스를 거리에서 일단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LA의 장기 주택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달이 걸리고 있다며 집을 짓는 동안 사람들이 거리에 머물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LA 지역에서 텐트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모텔과 호텔방으로 이전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캐런 베스 시장이 서명한 LA시 2023-24 회계년도 예산안 130억 달러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베스 시장은 텍사스주 그렉 에벗 주지사가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LA로 보낸 일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대체 가능성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렌트비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4개 도시가 올랐습니다. 최근 정원관리업체인 론 러브는 올해 전국 172개 메트로 지역을 분석해서 렌트비 상위 10개 도시를 발표했고 이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곳은 뉴욕주의 뉴욕과 뉴저지주의 뉴악 그리고 저지시티였습니다. 이어서 2위는 플로리다주 마이미, 포트 로더데일, 폼파노비치, 3위는 캘리포니아주의 옥스나드, 다우전옥스, 벤츄라, 4위 역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와 출라비스타, 칼스베드, 그리고 5위는 하와이주의 얼반 호놀룰루, 6위는 캘리포니아의 LA, 롱비치, 애나임, 7위는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로 꼽혔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 주민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 비용과 유틸리티 비용에 지불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저지시티의 평균 렌트비는 2,436달러, 뉴욕의 평균 렌트 비용은 3,650달러고 캘리포니아주 이 평균 렌트비는 2,095달러에서 4,250달러로 중간 가격은 2,895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주택 소유주 절반이 하우스푸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주택 유지 비용으로 쓰는 게 하우스푸어입니다. 렌트비가 내 소득의 30% 이상, 모기지 내는 것이 내 소득의 30% 이상이면 하우스푸어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상공회의소가 170개 도시의 주택 페이먼트 중간치와 중간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어가면 집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쓸 것이냐, 당장 먹을거리를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LA, 뉴욕, 그리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 이렇게 하우스푸어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주택 소유주 10명 중 4명 이상이 월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과 호놀룰루를 제외한 상위 10개 도시 모두 캘리포니아 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전체 2위입니다.
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지난달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한 달 전 4월보다 21.7% 급증한 16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월보다 0.8%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을 뒤엎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착공 건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5.7% 늘어나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보다 5.2%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인 것은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매수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서 주택 모기지 금리가 더 치솟는다면 주택 수요가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값 및 이자율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이 신차 장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신용점수 620점 이하인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콕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고이자율 정책으로 서브프라임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은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을 고소득자 또는 신용점수 고득점자로 제한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마켓 탓으로 돌린 이후 중고차 가격은 점차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중고차 값, 개솔린 값, 집값이 뛰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0.4%가 전문가들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막상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 수리 의뢰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신차값이 비싸다 보니 리스차를 리턴하지 않고 계속 타기 위해 정비하는 한인들도 크게 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여름부터 디지털 신분증, 즉 디지털 아이디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DMV는 초기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늦여름부터 최대 17만 명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이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려면 캘리포니아 의회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DMV가 발급하는 디지털 아이디는 스마트폰에 저장됩니다. 소지자는 일부 공항과 또 편의점에서 주류 구입 시에 나이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MV 측은 앞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물리적인 신분증은 신원 확인 시에 신분증 사진과 사용자의 외모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조도 매우 쉽다는 점을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중요소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신분 도용이나 보안을 한층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와 콜로라도, 메릴랜드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어제 준틴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연휴였죠. 일요일은 파더스데이, 어제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이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 10여 건의 총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진 것으로 일단 집계됐습니다. 이 안에 어제 발생한 이 LA 지역에서 총격 사건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8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피어 39 앞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추격전을 벌이며 서로를 향해 총알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시민 3명은 유리 파편에 맞았고 10살 소녀가 차에 치였습니다. 일요일이자 아버지의 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Gunshots were exchanged during the traveling from the initial location, and the cars basically drove very recklessly and chased each other while engaged in gunfire, an exchange of gunfire. 일요일 새벽에는
일리노이주 윌로브룩의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 열린 축제는 괴한들의 총기 난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And looked out the window and it was just chaos. There were sirens coming from like every direction. There was just hundreds of cop cars from all the way at the light at 91st just down here. 앞서 17일 저녁 워싱턴주의 캠핑장에서는 묻지마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중 총격으로 1명이 숨졌고 로스앤젤레스 카슨시의 주택가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16일부터 사흘 동안 10여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는 남가주 지역에 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올라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내일 하루 다시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5도, 해안 지역은 66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이사회가 오늘 또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 앞에 또 시위대가 나타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성소수자의 달을 기념하는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꼭 2주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2주 전 회의장 앞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져 3명이 체포되기도 했었죠. 오늘도 시위가 열릴 가능성 큽니다. 오늘 회의에서 성소수자 관련 커뮤니티나 관련 커리큘럼에 대한 어젠다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위대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성소수자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렌데일 교육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것이고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시위 이후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커뮤니티의 폭력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측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교육할 테니 내버려 둬라 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이사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독립기념일이 확진자 급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어제 LA 타임즈는 이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예년과 같이 심각한 확산 위협 경고보다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자는 리마인드 수준의 권고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카운티에서 4월과 5월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7월 하순 절정에 달했지만 올해는 내일 21일 하지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증가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상황은 지난해 겨울 최고점에 비해서 17% 수준에 불과하고 봄이 시작된 후 안정세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병원에서의 양성 판정도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보건국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여름에 확진자 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코로나의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 9개 주에서 13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뱅크에서 LA 카운티 최초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지난 6일에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올겨울 역대급 폭풍으로 모기가 창궐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000건이 넘은 것으로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없는 만큼 각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할 것, 가급적 방충망이 있는 실내에 머무를 것, 강력한 해충 퇴치제를 사용함 등으로 모기 물림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몸에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 사용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새로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에 횡령과 위증, 이해상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LA 제9지구 시의원 의정활동 중단 여파로 LA시의회의 임시의장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시의원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맡고 있던 임시의장이 공석이 됐고 폴 크래커리언 LA 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임시의장 선출안을 발의해서 바로 오늘 본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지난주 자신이 LA 카운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자 폴 크래커리언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이라는 뜻을 담긴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아내의 컨설팅 회사와 관련 있는 한 개발업자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혐의와 아내의 의료보험료를 LA시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폴 크래커리언 LA시의회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후임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3지구 마키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이 그 후임자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다 보면 교차로에 타이어 자국 빙글빙글 나 있는 것 요새 한인타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밤새 이 불법으로 교차로를 막고 차량 레이서, 이 사람들을 레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법 묘기를 부리는 차량들이 이렇게 타이어 자국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더스데이 일요일이란 지난 18일 밤 11시경 한인타운 남쪽에 위치한 웨스턴과 아담스 블루바드 교차 구간에서는 불법 레이싱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복잡한 대로 교차 구간을 점거하고 불법 레이싱과 차량 모기를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날 불법 레이싱을 벌인 이들은 차량들을 거칠게 몰며 도로 바닥 위에 자동차 타이어 자국을 남기고 도로 한복판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교차 구간을 점거하는 바람에 차량들의 통행이 완전히 봉쇄되고 이날 운행되던 버스는 역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일부 승객들이 도로에서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인해 도로에서 대기하던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뛰쳐나와 레이싱을 벌이는 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으나 무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레이싱 무리들은 한참 동안 교차로를 점거했으나 LA 경찰국이 출동해 사이렌을 울리자 재빨리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들이 해산하면서 교통정체는 해소됐지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늘어난 길거리 불법 레이싱은 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LA시 경찰국은 지난해부터 불법 레이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레이싱에 참여했거나 구경하는 주민들의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압류하는 방식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보행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를 사용하는 일부 레이서들도 있어 불법 레이싱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 들어 남가주 지역에서 각종 강력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소매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 즉 ATM을 노리는 강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샌프란드밸리 노스리지 한 상거에서 ATM이 있는 업소들이 잇따라 떼강도에게 털리는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했고, 또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무려 30여 곳에 ATM을 턴 용의자가 체포되는 등 이 같은 전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최소 8명의 조직절도단은 놀스리지에 있는 한 상가에서 ATM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에 스매시 앤 그랩 떼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발소를 털 때 감시 카메라에 그 모습이 잡혔는데 이발소 주인은 아주 능숙한 계획범죄를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절도범들은 가게에 침입 후 ATM과 계산대 그리고 팁, 돈이 될 만한 물건까지 모두 털어갔는데 망설임 없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업주는 설명했습니다. 이 상가에서는 이발소 외에도 그로서리 마켓을 비롯해 다수의 업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절도범들은 새벽 3시 50분경 가게에 침입해서 단 25분 만에 업소들을 모두 털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 같은 ATM 대상의 전문 절도 범죄는 남가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LA에서는 주택과 업소 등에 침입해 털어가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련 절도가 모두 6,19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2년 전인 2021년도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남가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화를 먼저 송금해주고 달러를 받아간 뒤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화를 되돌려받는 방식의 새로운 환전 사기가 발생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달러를 먼저 받아가고 약속한 한화를 입금하지 않는 방식의 기존 환전 사기에 비해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기로 동일 범위, 같은 수법으로 여러 한인들에게 접근해 실제로 $10,000 이상의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기범 이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LA에 사는 김모 씨는 한인 여성들에게도 잘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개인 간 환전 거래를 제안받았고, 마침 김 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환전에 응하기로 용의자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환전을 하기로 한 전날 사기범은 김 씨에게 연락해 내일은 부모님이 바빠 은행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며 한국 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먼저 한화를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약속대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다음날 집으로 찾아온 용의자를 만나 $1,672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완료됐다고 안심한 김 씨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국에서 돈을 보낸 송금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김 씨의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한국 보이스피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씨가 받았던 돈 모두 송금인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김 씨는 송금인과 용의자가 공범인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몇 푼을 아끼려는 짧은 생각에 적지 않은 돈을 날렸다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외환 거래는 대부분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관행처럼 이뤄지지만 엄연히 불법이며 이처럼 신종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모르는 타인에게 은행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본인의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10여 년 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비운의 역에선 타이타닉호는 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50,000를 내고 이 침몰 역에선의 잔해를 관광하려던 잠수정이 심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이 잠수정에는 억만장자를 비롯해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912년 승객 1,500명과 함께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있습니다. 무려 4,000m나 내려가야 하는 깊은 바닷속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연인들이 두 팔을 벌리고 섰던 곳으로 유명해진 배 앞머리를 비롯해 여러 부분이 형태를 유지하며 그날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탐사업체가 이런 잔해라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해 잠수정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정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물속으로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습니다. In a water depth of roughly 13,000 feet. It is a remote area and it is a challenge to conduct a search in that remote area. 이 관광 잠수정에는 승조원 1명과 영국의 억만장자, 이 탐사업체 회장 등 5명이 타고 있습니다. 잠수정에는 96시간 분량의 산소가 채워져 있어 이 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만 합니다. Deep submersible diving is very dangerous, but it's high tech, and as each year goes by, the equipment gets better, the technology gets better, and so on. So I'm very hopeful and very positive. 현재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구조선과 항공기, 잠수선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해역이 육지에서 너무 멀고 깊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의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토네이도가 곳곳을 강타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진짜 문제라며 이에 대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고온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올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로 영국 왕실 근위병이 행사 도중 찜통더위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YTN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기사단 훈장식을 거행할 윈저성으로 참석자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흥을 돋우며 악대가 지날 즈음 뭔가 바닥에 떨어진 듯 철커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색 투구를 쓴 채 자세를 흩뜨리지 않던 근위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은 미국 남부 토네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져 더 많은 습기를 머금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지붕이 날아가고 전선이 망가졌으며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급한 대로 정전 복구부터 시작했지만 워낙 상태가 엉망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There's a process involved because we often have to assess what needs to be done, get any trees out of the way, set new poles, then hang new wire. 세계 기상기구는 유럽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이 2.3도가 높아졌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대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유럽에선 지난해 16,000명 이상이 숨졌고 강풍과 홍수로 인해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I've toured many sites across the country that clearly show climate change is a genuine, is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미국 정부는 폭풍과 해일에 대비한 제방과 방파제 건설 사업에 우선 6억 달러를 투입하고 전력망과 인터넷 통신선 현대화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의 칭강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좋은 진전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정찰 풍선 갈등 이후 소통 부재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미국과 중국. 이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가 있는 경쟁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은 양자 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from my Chinese counterparts. We both agree on the need to stabilize our relationship.
하지만 타이완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는 여전한 입장차도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두 나라의 갈등 요소는 여전하지만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주요 언론들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성과를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전하면서 양국의 긴장관계 해소 노력에 일단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 같은 핵심 사안에서 선명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대화 환경 속에서 최고위급 당국자 간의 소통 재개를 끌어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경제 악화로 인해 베이징으로서는 미중 관계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을 수 있다며 시 주석 또한 글로벌 정치 리더로서 자신을 내세우고자 관계 안정을 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 주석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정하면 양국 정상이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에 도전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피파 랭킹 75위인 엘살바도르를 맞아 조규성과 이강인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전반 내내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볼 점유율 65%를 기록할 만큼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골문 안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들어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교체 투입했는데 이 선택이 적중했습니다. 황의조는 후반 4분 만에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수비를 절묘하게 따돌리고 골문 왼쪽 구석으로 정확히 차넣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 선수는 후반 25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탈장 수술 후유증을 모두 털어낸 듯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한 골차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후반 42분에 충격적인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친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결국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피파 랭킹 75위의 약체 엘살바도르와 1대1 충격적인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면서 첫 승 달성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 잉글랜드가 시원한 골잔치를 벌이며 북마케도니아를 대파했습니다. 잉글랜드와 미래라 불리는 부카요 샤카가 데뷔 첫 해트트릭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29분 주장 해리 케인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10분 후 부카요 사카의 강력한 슈팅까지 터지면서 소나기골 행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친 잉글랜드. 후반전에도 사카의 발끝은 뜨거웠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사카는 환상적인 왼발 하프발리 슈팅으로 사실상 북마케도니아를 침몰시켰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3번째 골까지 터뜨린 사카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데뷔 첫 해트트릭을 자축했습니다. 해트트릭을 완성한 공에 입을 맞춘 사카는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됐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 쐐기골까지 더한 잉글랜드는 북마케도니아를 7대0으로 대파하며 유로에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There's nothing I can say to really describe how I'm feeling right now. I don't know what to say. I'm just so happy. Yeah, I'm so happy. Do you know what? I like the first one, but I have to go with the second one. You know, I think volley from outside the box, top corner like that. I'd have to choose that one. 음바페는 자신의 70번째 A매치에서
프랑스 선수 한 시즌 최다골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54번째 득점골을 터뜨린 음바페는 1958년 쥐스트 퐁텐이 세운 53골 기록을 65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튀르키예는 18살 천재 미드필더 아르다 귤러의 환상 가마차기로 웨일스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지키면서 총 158주간 세계 1위 최장기간 타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 시즌 3승이자 4년 만에 메이저 우승에 도전하는데 랭킹 1위 신기록 경신은 무난해 보입니다. Y10입니다. 고진영이 4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통산 158주 세계 랭킹 1위 보유로 2010년 은퇴한 오초아의 역대 최장기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00주 이상 1위에 오른 선수는 이 둘을 포함해 모두 5명인데 고진영의 뒤를 잇는 다음 현역 선수 기록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로 125주입니다. 신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진영은 이번 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출전해 4년 만에 메이저 우승이자 올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I hopefully get more wins in this year. I know the golf is really hardest sport, but yeah, it's worth it and it's really fun.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안타 3개를 폭발시켰습니다. 4회 첫 안타로 2루와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며 타점 2개를 기록한 김하성은 이후에도 안타 2개를 보태면서 3안타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그러나 연장 10회 말 끝내기 3런 홈런을 얻어맞고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국계 토미 에드먼도 워싱턴전에서 100% 출루하며 팀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3회 3루타로 타점을 올린 에드먼은 5회에도 주자를 쌓는 안타를 쳐낸 뒤 동료 도너반의 3런 홈런 때 홈을 밟으면서 팀의 3연승을 도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LA 다저스와 LA 엔젤스는 어제 경기 없었죠. LA 다저스와 엔젤스가 오늘부터 애너하임에서 맞대결을 갖습니다. 애너하임 스테디움에서 LA 엔젤스 홈 경기로 LA 엔젤스와 LA 다저스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선발 투수 LA는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LA 엔젤스는 레이드 데트머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지금 LA 다저스에는 믿는 선수가 클레이튼 커쇼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바비 밀러 신인 선수 이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발 투수진이 붕괴했죠. 다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순위도 쭉쭉쭉 떨어졌어요. 지금 LA 다저스는 39승 33패로 선두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의 4게임 반차나 뒤진 서부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서부조 4위 샌디에고도 있고 2위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이제 쭉쭉 차고 올라가겠죠.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와야 다저스는 좀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성적 다저스 좋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